학교에서의 감성교육. 부모가 모두 직업을 가진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만 있는 경우, 외아들이나 외동딸, 성적 걱정, 소비 문제, 대중매체로 인한 자극물의 범람, 빗나간 하루 일정, 이러한 것들이 많은 학생들의 유년기적 상황을 특징짓는 사회적인 전제 조건들이다. 그 결과 학습이라는 커다란 그룹에 쉽게 통합될 수 있는 정서적으로 균형 잡히고 의젓하며 사교적인 학생은 실제로 많지 않다. 대다수의 아이들은 많든 적든 커다란 감성적, 사회적 결함을 가지고 학교에 온다. 그러므로 문제는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의 세세한 감성 일람표를 참작하며 그들을 가르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교사의 역할. 2학년 학급의 여교사는 책 읽기 시간에 몇 분간 학생들끼리만 있도록 해야 될 일이 생겼다. 그녀는 필립을 교단 앞에 나와 앉아있게 하고 읽기가 끝날 때마다 새로운 학생을 지명해서 계속 진행시키라고 지시했다. 그녀가 다시 교실로 돌아왔을 때 좋은 의미에서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저 앞에 그녀의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는 그녀 자신의 작은 복사판이었다. 필립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완전히 빠져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의 자세와 손짓, 어휘 선택까지 완벽하게 모방하고 있었다. 필립은 선생님이 늘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와 똑같은 얼굴 표정으로 동료 학생들에게 칭찬도 하고 훈계도 했다.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놀이를 한다면 부모는 아마 교사가 자주 사용하는 관용구나 어조, 익숙한 습관 등을 알게 될 것이다. 아울러 교사가 특정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어린 학생일수록 교사는 부모와 마찬가지로 집중적인 모방의 대상이 되는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된다. 아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행동 목록을 보고 들은 바에 따라 이 방향, 저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 1학년 학급의 아이들 사이에서는 늘 다툼이 되풀이된다. 수영장이나 운동장, 도서관 등으로 이동할 때 누가 줄의 맨 앞에 서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다. 교사는 마침내 아이들 모두의 명단을 작성해서 문에다 써붙였다. 이제 매번 다른 아이가 앞줄에 서게 되었다. 그리고 한 번 앞에 선 아이의 이름은 명단에서 지워졌다. 그렇게 해서야 완전히 공평해졌고 싸움거리도 줄어들었다. 어느 날 이 학급의 여학생 바바라가 다리를 다쳤다. 몇 주일 동안 바바라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 마당에 나가서 놀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바바라가 지루하지 않게끔 쉬는 시간 동안에 매번 학생 한 명이 교실에 남을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누가 남을 것인가는 바바라가 결정하지만 어쨌든 매일 다른 아이여야만 했다. 바바라의 학급 친구들은 서로 뽑히려고 했다. 며칠 후 첫 번째 다툼이 생겼다. 바바라가 한 친구를
벌써 2번씩이나 선택하고 다른 친구는 한 번도 뽑아주지 않은 것이다. 다음 날 바바라는 쉬는 시간에 그녀와 함께 놀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의 명단을 작성했다. 이제 이 명단에 따라 순서대로 함께 남을 친구가 결정되었다. 기부스를 풀 때까지 더 이상 다툼은 생기지 않았다. 바바라는 습득이 빠른 학생임을 보여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가 선생님의 문제와 흡사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했고 선생님의 갈등 해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을 한 번씩은 선택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그 점을 어떻게 최상의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바라는 선생님의 방식을 보고 배운 것이다. 청취력 학습. 학생들이 서로 갈등 상황에 처하면 교사는 흔히 재판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누가 잘못했는가를 가려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거나 벌을 줄 것을 기대한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다. 이미 자주 말썽을 일으킨 적이 있는 아이는 그래서 나쁜 역을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토머스 고드는 그런 상황에 대해 이미 묘사한 바 있는 능동적인 청취법을 제안하고 있다. 교사는 일단 다투는 두 아이를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낸다. 교사 자신은 가치 판단의 표현을 유보한다. 대신 학생들을 보고 그 이면에 있는 감정적인 암시를 포착하려고 노력한다. 학생에게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핵심적인 단어를 지적해 준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그들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할 것이다. 학교의 역할. 학교에서의 학습은 아직 교실에서 온전히 머리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다. 감성은 부차적이다. 그러나 현실이 학교를 점점 앞서가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감성적, 사회적 결함을 지니고 초등학교에 들어오는 상황에 직면해서 학교는 더 이상 순수한 지식 전달만으로 기능을 한정시킬 수 없게 되었다. 학교가 진정으로 인생을 위한 준비를 시키려면 학생들의 초기 인격 개발에 도움을 주어야만 한다. 초등학교를 위한 방침과 학습 계획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계속 이어지는 상급 학교도 아마 곧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만 할 것이며 지능을 더 이상 수학적, 논리적 측면과 언어적 측면에 국한해서 조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인적 학습. 전인적 학습은 지능과 마찬가지로 감성, 직관, 학습 과정에서의 활동을 포함한다. 아무도 최선의 시험 준비가 불안의 엄습이나 막막함의 상태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두뇌 연구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변화된 사회적 조건에 부응하는 근대적 교육학을 일컬어 열린 수업이라 칭한다. 이 슬로건은 각기 다른 새로운 수업 개념을 총괄하고 있다. 프로젝트 수업, 자유 수업, 주간 교육,
교실 밖의 학습 등 지식의 전달 외에 열린 수업은 감성적, 사회적 영역으로의 확대를 목표로 한다. 즐거움을 주는 학습의 체험, 자발성과 책임의식, 자기 제어력의 향상, 개인적 흥미와 재능의 실현, 안정된 자긍심의 형성, 전인격의 개발, 사회적 능력의 양성, 혁신적 교육학자들의 수업 모델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의 자기 결정과 자발성은 열린 수업의 모든 개념에 있어서 시작이요 끝이다. 혁신적 교육학과는 달리 열린 수업은 오늘날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초기에는 일부에서 유치한 교육 방식이라 비웃기도 했지만 지금은 열린 수업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점점 많은 교사들이 새로운 개념을 연구한다. 그 사이 많은 출판사에서 그에 상응하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교사들의 연수와 재교육에서 열린 수업의 개념은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프로젝트 교육. 프로젝트는 항상 실생활의 국면을 포괄한다. 황량한 학교 운동장을 개조하고 학생 신문을 창간하며 뮤지컬을 작곡하여 공연 연습을 한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실질적인 응용과 전달의 성과에 있다. 새로운 휴식 마당은 모든 학생들에게 이롭다. 부모와 교사 그리고 동급생이 학생 신문을 사서 읽는다. 뮤지컬 공연의 수익금은 학급 기금으로 쓰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 프로젝트에는 때때로 보다 많은 수업 과목이 포함된다. 예컨대 학교 운동장의 재구성에는 예술교육, 공작, 수학, 국어 등의 전문 분야 활약이 요구된다. 프로젝트는 4단계로 이루어진다.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실행, 평가. 이 각 단계는 가능한 한 학생들이 수행한다. 교사는 조언자와 조정자의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는 인지적 목표뿐만 아니라 감성적, 사회적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 프로젝트의 목표 설정은 교사와 학생 혹은 부모의 제의에 의해 선택되기도 하고 볼썽사나운 학교 운동장과 같은 불만족스러운 상황 자체로부터 형성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이 무언가 유용한 것을 지향하며 대다수 학생들에 의해 수용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제 조건 하에서 참여하는 많은 학생들은 학습 계획표나 교과서 혹은 교사에 의해 주어진 주제로는 체험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된다. 노력과 참여가 기쁨과 만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체험이다.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중요한 발전이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수행 방법을 검토하고 당면 과제를 할당한다. 어떤 부분이 주제를 포괄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할 것인가? 누가 무슨 과제를 맡을 것인가? 어떤 자료를 필요로 하는가? 어떻게 자료를 얻을 것인가? 누구와 함께 일할 것인가? 프로젝트의 일정 부분에 유용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의사소통 능력을 훈련시킨다. 이 과정에서 청취, 반복, 설득이 요구된다. 또 이 단계에서 학교 성적이 그다지 뛰어나지는 않으나 탁월한 조직가요, 조달의 귀재임을 입증하는 학생이 발굴되기도 한다. 실행 단계에서는 그룹별로 나누어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부분 목표를 고유의 방식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 그룹은 경기장을 설계하고 다른 그룹은 장기말을 제작하며 또 다른 그룹은 등반 설비를 만든다.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기량을 개발하게 된다. 서로 다른 관심사를 통일하고 각계 전투를 중지하고 한 가지 일에 뜻을 같이 하며 책임을 떠맡는다. 개별적인 욕구는 한계에 부딪히고 학생들은 이러한 한계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힌다. 과제의 성과는 직접 고유한 성취와 연결되고 그로 인해 자기 긍지는 더욱 강화된다. 평가 단계에서는 전체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실행된 수행 방법과 부분 성과 그리고 그룹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마지막에는 최종 산출물을 세밀하게 검증한다. 문제가 있었던 수행 단계는 다시 분석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비판을 적절히 표현하고 자신에게 가해진 비판을 수용하고 대처하는 훈련도 받게 된다.